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중국산 부품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 줄 알았던 미국의 한 중소기업이 관세 폭탄에 무너진 뒤 오히려 한국산 부품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회사 CEO는 우릴 구한 건 오직 한국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반 밀러입니다. 52살, 미국 중소 가전회사 CEO죠. 20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 회사는 잘 나가는 편이었어요. 중국과 손잡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죠. 에반, 당신은 천재야. 중국과 함께라면 우리는 끝없이 성장할 거야. 동료들이 등을 두드리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품은 전부 중국산 부품으로 만들어졌어요. 미국 전역에 납품하며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023년 가을의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날이 찾아왔죠. 회의실에서 분기 계획을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케팅 팀장 제시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은 덜덜 떨리고 있었죠. 사장님, 끔찍한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산 제품에 74% 관세 폭탄을 던졌어요. 순간 온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농담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화면 속 긴급 속보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전쟁 선포나 다름없잖아.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 원가의 68%가 중국산 부품이었어요. 74%의 관세라니.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단순 계산해도 우리 제품 가격은 최소 50% 이상 폭등해야 했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됩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각자 부서로 돌아가 비상대책을 준비하세요. 떨리는 다리로 창고에 내려갔습니다. 평소엔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거대한 창고가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됐어요. 수천만 달러어치 중국산 부품들. 이제 이 모든 것이 쓸모없는 짐더미로 변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주요 고객들이었습니다. 밀러 씨, 이 상황에서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어요. 다른 공급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단 3시간 만에 3개월치 주문이 모두 취소됐어요. 5년 넘게 거래했던 월마트에서도 계약 파기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마치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한 순간과도 같았죠. 해질 무렵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20년간 일궈온 공장이 보였어요. 140명의 직원, 그들의 가족들, 모두가 이 회사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반, 괜찮아? 아내의 전화에 목이 메었습니다. 다 끝났어. 회사가, 내 꿈이, 모든 게. 관세 폭탄이 떨어진 그날, 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20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절망이 오히려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줄은. 관세 폭탄 다음 날 아침, 첫 번째로 한 일은 중국 파트너사에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해온 푸 회장. 그는 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친구였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상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러 번 신호음이 가고 나서야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푸 회장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에반, 안타깝게 됐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마치 오랜 지인이 아닌 먼 거래처 사람처럼 들렸어요. 배경에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활기찼죠. 푸, 이건 일시적인 위기야. 우리가 함께 극복할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같이.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말을 자르듯 끼어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린 이미 철수 준비 중이야. 솔직히 말해서 미국 시장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 14억 중국 인구면 충분해.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의 파트너십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고요? 우리는 수백만 달러의 비즈니스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그의 집에서 머물렀고 푸 회장이 미국에 올 때면 제 아이들과도 함께 식사했죠. 심지어 그의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했습니다. 푸, 우리는 10년 동안 함께 했어.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서로를 지원했잖아.
이건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었어. 그는 피식 웃더니 말했습니다. 감상에 빠지지 마, 에반. 이건 그저 비즈니스일 뿐이야. 우리에겐 미국이 필요 없어. 끝이야. 통화가 끊겼습니다. 화면은 검게 변했지만 제 머릿속은 붉게 타올랐어요. 분노, 배신감, 허탈함. 이런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게 중국식 의리인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요? 제가 그들을 신뢰했던 시간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려 노력했던 모든 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다른 중국 파트너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어떤 이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받는다 해도 냉랭했습니다. 마치 사전에 짝이라도 한 듯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홀로 서서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위스키 한 잔이 제 손을 떠나지 않았죠. 우리는 뭐였던 거지? 그들에겐 단지 돈줄에 불과했나? 재무팀에서 가져온 보고서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자금은 3개월 안에 바닥납니다. 차가운 숫자들이 제 현실을 대변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전체 직원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140명의 직원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불안한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건 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생계, 가족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우리가 10년간 믿어온 중국 파트너들은 우리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에겐 우리가 필요 없대요. 하지만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길을 찾을 거예요. 반드시. 강한 어조로 말했지만 솔직히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절망 속에서 발버둥치는 심정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새로운 길이 머나먼 동양의 나라, 한국에서 올 줄은. 관세 폭탄 발표 한 달 후, 우리 오하이오 산업단지는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마치 좀비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공장들은 하나둘 불을 끄기 시작했죠.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공장 폐쇄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스미스 전자가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200명의 직원들이 실직자가 됐습니다. 65년 역사의 윌슨 메탈웍스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제조업 2만여 개가 올해 안에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더 처참했습니다. 폐업, 파산 세일, 감사했습니다라는 간판들이 거리를 뒤덮고 있었어요. 마치 전염병처럼 폐업의 물결이 번져갔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어요. 카운터에서 커피를 받으며 점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장님, 밀러 전자도 괜찮은 거죠? 그녀의 남편이 우리 공장에서 일했던 걸 떠올렸습니다. 지난주에 해고한 인원 중 하나였죠. 노력하고 있어요, 수잔. 거짓말이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도 폐업을 준비 중이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하자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이미 직원 30%를 해고했고 남은 이들도 언제 해고될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평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장이 이제는 장례식장처럼 조용했습니다. 재무팀 줄리와의 회의는 최후 통첩 같았어요. 사장님, 수치로만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2달 안에 모든 운영을 중단하고 파산 신청을 해야 해요. 더 늦으면 개인 자산까지 위험해집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창립 10주년에 심었던 참나무가 보였어요. 이제 키 큰 나무로 자랐죠. 이 나무보다 오래 회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게 비참했습니다. 줄리, 파산 절차를 준비해.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 마지막 희망이라도 찾아볼게.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20년 꿈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연구개발팀 책임자 마이클이 흥분한 표정으로 튀어나왔어요. 사장님, 제발 잠깐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은 항상 열정 넘치는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그의 아이디어를 들을 기분이 아니었죠. 마이클, 지금은. 그는 제 말을 자르며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한국 부품 써보셨나요? 단박에 답했습니다. 아니, 써본 적 없어. 왜? 마이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는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여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주 MIT 포럼에서 한국 기업 엔지니어와 만났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요. 중국산보다 품질은 훨씬 좋은데 가격은 심지어 관세 적용된 중국산보다도 경쟁력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세상에 그런 공짜 점심은 없죠. 품질이 좋다면 가격이 비쌀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마이클은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금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어요. 중국이 물러난 틈을 파고들려는 겁니다. 그들은 초기에 낮은 마진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그들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예요. 마이클의 열정에 약간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 회사랑 연락할 수 있을까? 마이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화상 미팅 준비 완료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부품이라. 대한민국. 삼성, LG 그런 회사들은 알지만 부품 회사는 너무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매일 폐업 소식만 들리는 상황에서 이런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것이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다음 날 아침 9시 사무실 회의실에서 한국 기업과의 화상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왔죠.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마이클의 열정에 못 이겨 자리를 마련한 정도였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나타난 사람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대기업 임원 같은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소박하고 진지한 인상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밀러 사장님. 테크노윙스 대표 김진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진수 대표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정중하고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의 배경에는 작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저희는 큰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품질만큼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아요. 그의 말투에 진심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중국 파트너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진심 어렸으니까요. 김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는 파산 직전입니다. 중국 부품에 의존했다가 관세 폭탄으로 망하게 생겼어요. 왜 저희 같은 위험한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으려는 건가요?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밀러 사장님, 저희도 위기입니다. 20년간 삼성, LG의 하청업체로 기술력을 쌓았지만 중국의 가격 경쟁에 밀려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품질이죠. 그가 화면을 공유하며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내구성 테스트, 정밀도 분석, 에너지 효율성 비교. 모든 지표에서 그들의 부품은 중국산을 압도했습니다. 이 부품들은 중국산보다 15% 비싸지만 내구성은 3배 이상 뛰어나요. 에너지 효율은 20% 높고 평균 수명도 2배 이상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경제적이에요. 마이클이 흥분한 표정으로 기술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김진수 대표는 모든 질문에 전문가답게 명확히 답변했어요. 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엔지니어 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그가 자신의 제품의 단점까지 솔직하게 말해준 점이었어요. 중국 사업가들은 항상 완벽하다고만 했죠. 이 부분은 아직 개선 중입니다. 하지만 3개월 안에 해결될 겁니다. 이 시간에 미팅이 끝나갈 때 김진수 대표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밀러 사장님, 저희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샘플을 보내드릴 테니 직접 테스트해보세요. 우리 제품의 진가를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팅이 끝나고 마이클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마이클은 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사장님,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김 대표님이 보여준 기술력은 확실히 우리가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샘플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다른 대안도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한국에서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부품 상자가 아니었어요. 포장부터 달랐죠. 정교하게 보호된 부품들, 상세한 사용 설명서, 품질 검사 보고서, 그리고 의외의 것이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메모였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마이너스 김진수. 이런 개인적인 터치는 중국 파트너들에게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연구실에 샘플을 가져갔어요. 엔지니어들이 모여들었고 곧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정밀도 테스트에서 한국산 부품은 오차 범위가 중국산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내구성 테스트에서는 3배 이상 오래 견뎠고 고온 테스트에서는 중국산이 녹아내릴 때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엔지니어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클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쓰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김진수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대표님, 테스트 결과가 놀랍습니다. 내일 다시 통화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화상 미팅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 대표님,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예요. 우리는 파산 직전의 회사입니다. 김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밀러 사장님, 우리도 미국 시장이 필요합니다. 초기 물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해요.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희망이 솟아올랐어요.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습이구나.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 김진수 대표의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짜 기술력이구나. 그리고 진짜 신뢰구나.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빛은 머나먼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왔어요. 한국 테크노윙스와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우리 공장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한국산 부품들을 보며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품질 관리팀의 수자는 부품을 검사하다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장님, 이거 정말 대단해요. 불량률이 0.2%밖에 안 됩니다. 중국산은 보통 3에서 5%였는데요. 생산 라인도 변화가 있었어요. 중국산 부품으로 작업할 때는 자주 멈춰 섰던 라인이 한국산 부품으로는 거의 중단 없이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의 불평도 줄었어요. 박스 포장을 담당하는 톰이 말했습니다. 전에는 조립 불량 때문에 매일 야근했는데 요즘은 정시에 퇴근해요. 가족들이 좋아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진 않았어요. 생산 단가는 15% 증가했고 물류도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컨테이너는 한 번에 대량으로 왔지만 한국에서는 더 작은 단위로 자주 와야 했어요. 초기 몇 주간은 재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완성품의 품질이었어요. 첫 시제품 100대를 만들어 성능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어요. 평균 사용 수명이 기존 제품보다 1.8배 길었고 에너지 효율성도 12% 향상됐습니다. 특히 고온이나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의 성능이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우리는 기존 고객 10곳에 샘플을 보냈습니다. 반응은 압도적이었어요. 대형 유통사의 바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당신네 회사 제품이 맞나요? 품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고객은 전화로 흥분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 제품 계속 생산할 수 있나요? 우리 소비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6주 만에 취소됐던 주문의 절반이 다시 들어왔어요. 가격이 10%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고객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품질이라면 이 가격은 합리적입니다. 공장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해고했던 직원들 중 일부를 다시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파산 절차를 준비하던 법률팀에게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어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바뀌다니. 김진수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김 대표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답장은 간결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 목표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지역 경제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진짜 물건을 만들게 됐어요. 싼 제품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의 시작인지 몰랐어요. 저는 단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선택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우리 산업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매일 밤 퇴근길에 공장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 더 진실되게. 기적은 한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테크마스터 채널의 리뷰 영상이었죠. 구독자 50만의 영향력 있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리뷰어였어요. 그는 우리 제품의 신형과 구형 모델을 비교 테스트했습니다. 솔직히 결과가 두려웠어요. 영상이 공개된 날, 전 직원이 사무실 대형 스크린 앞에 모였습니다. 마치 월드컵 결승전을 보는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오늘은 밀러전자의 신제품을 리뷰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대 없이 시작했어요. 이 회사 제품은 항상 그저 그랬으니까요.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놀라운 반전이 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가 제품 내부분의 장면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제품 뒷면에 메이드 인 코리아 로고를 클로즈업하며 말했습니다. 비밀이 여기 있었군요. 중국산에서 한국산 부품으로 변경되면서 이 제품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했습니다. 내구성, 에너지 효율성, 정밀도.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에요. 영상 끝에서 그는 이례적으로 강한 추천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제품 리뷰를 해왔지만 이렇게 극적인 품질 향상은 처음 봅니다. 밀러전자가 미국 제조업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적극 추천합니다. 사무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 영상은 일주일 만에 3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은 더욱 놀라웠어요. 드디어 중국산 말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 나왔군요. 한국산이라고? 중국산보다 좋을까? 당장 사보고 싶네요. 방금 구매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확실히 이전 모델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이메일과 전화가 쏟아졌어요. 대형 유통망에서도 재계약 요청이 밀려들었습니다. 한 바이어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밀러 씨, 이 제품은 가격을 더 올려도 팔릴 겁니다. 프리미엄 라인으로 포지셔닝 하세요. 대형 유튜버들의 리뷰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한 달 만에 5개 유명 채널에서 우리 제품을 다뤘어요. 모두 비슷한 결론이었습니다. 이건 중국산에 질려버린 미국 소비자들에게 드디어 찾아온 대안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제 이 로고를 찾아보세요. 가장 놀라운 건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제품 가격이 경쟁사보다 15%에서 20% 비쌌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반품률은 이전의 5분의 1로 줄었고 고객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마트 바이어가 직접 회사를 방문했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어요. 가격이 오르면서 판매가 줄어들 줄 알았죠. 하지만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소비자들이 품질을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광고팀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제품 패키지와 광고에 파워드 바이 코리언 테크놀로지라는 문구를 크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가 됐어요. 한국산이라는 점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주문량은 관세 폭탄 이전의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풀가동했고 직원 수는 2배로 늘었어요. 불과 3개월 전에 파산 직전이었던 회사가 이제는 오히려 성장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 다른 제조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변 CEO들이 비결을 물었죠. 한국 파트너는 어떻게 찾았나요? 그들의 품질이 정말 그렇게 좋은가요? 우리도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김진수 대표에게 이런 문의들을 전했더니 그는 나중에 이메일로 이렇게 말했어요. 밀러 사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지사 설립을 계획 중이에요.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오하이오 산업단지의 풍경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문을 닫았던 공장들이 하나둘 다시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였죠.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망하게 할 뻔했던 관세 폭탄이 오히려 한국산 르네상스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만약 그 관세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품질 낮은 중국 부품에 안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오랫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할 때가 왔어요. 김진수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대표님, 저희 회사를 구해준 은인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한국을 방문해도 될까요? 2023년 겨울,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평생 듣기만 했던 그 나라, 대한민국에 드디어 오게 된 거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놀라웠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효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진수 대표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밀러 사장님, 드디어 오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의 차에 탑승하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최신형 현대 제네시스였죠. 한국 차가 이렇게 고급스러웠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 덮인 산맥과 미래지향적인 도시 경관이 어우러진 광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대표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의 첫인상은요? 놀랍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발전된 모습일 줄 몰랐어요. 김 대표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TV에서 보는 것과 실제는 많이 다르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위해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전통 한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무려 24가지 반찬이 테이블에 놓였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다 먹는 건가요? 김 대표와 그의 엔지니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생소했지만 놀랍도록 맛있었어요. 식사 중 김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밀러 사장님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 우리도 어려운 시기였어요. 중국의 가격 경쟁에 밀려서 고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를 도와주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가격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지만 품질로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한국과 미국이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김 대표의 공장을 방문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정밀 측정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고도로 집중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 공장에서 본 어수선한 분위기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품질 관리실에 들어서자 김 대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부품 하나하나를 6단계 검사 과정을 거칩니다. 불량률 0.1% 이하가 저희 목표예요. 정말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중국 공장에서는 5% 불량률도 훌륭하다고 여겼는데 말이죠. 연구개발실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평균 연령이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이 친구들 대부분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를 나왔죠.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 삼성, LG 같은 대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지 않나요? 김 대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더 도전적인 환경을 원했어요. 대기업은 안정적이지만 작은 회사에서는 더 많은 책임과 성장 기회가 있거든요. 그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오후에는 공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 대표는 일부러 평범한 한국 직장인들이 먹는 식당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먹으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죠. 그들의 작업 철학이 궁금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저희에게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제품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이 목표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 품질의 상징이 되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부심과 국가적 사명감까지 담긴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날은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남대문 시장의 활기찬 모습, 상인들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67년간 같은 자리에서 금속 공예품을 만드는 노인 장인을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세요? 통역을 통해 물었죠. 노인의 대답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완벽함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지. 내가 만든 물건에 내 이름을 걸고 있으니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이것이 바로 장인 정신이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은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견학했어요. 거대한 규모와 첨단 기술력에 압도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김진수 같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대기업의 품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었어요. 저녁에는 비빔밥에 소주라는 한국식 조합을 경험했습니다. 약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김 대표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를 구했어요.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가 된 것 같아 기쁩니다. 그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CNN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활로를 찾은 미국 기업 사례로 우리 이야기를 취재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저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싸고 빨랐지만 한국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건 단순한 거래 파트너가 아니라 진정한 비즈니스 동반자였어요. 대한민국은 미국 제조업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 방문은 어떠셨나요? 잠시 생각에 잠기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CEO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가교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 방문 후 1년 미국 제조업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CNN 인터뷰가 방영된 후 전국의 중소기업 CEO들이 쉴 새 없이 연락해왔어요. 모두 비슷한 질문이었죠. 한국 파트너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기술력이 정말 그렇게 좋은가요? 우리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싶습니다. 어느 날 오하이오 상공회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이후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300명 이상의 중소기업 CEO들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과의 파트너십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에서 싸구려를 사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절박함과 희망을 동시에 볼 수 있었죠. 한국산 부품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회사의 철학 자체를 바꾸는 계기였어요. 이제 우리는 얼마나 싸게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제품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강연 후 수십 명의 CEO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그들의 회사도 제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위기를 겪고 있었죠. 저는 김진수 대표의 연락처를 공유했고 다른 한국 기업들과도 연결해 주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오하이오 산업단지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문을 닫았던 공장들이 하나둘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였죠. 지역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미중 무역 전쟁에 역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하다. 저희 회사도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직원 수는 관세 위기 전보다 2배로 늘었고 매출은 60% 이상 증가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반품률이 90% 감소하고 고객 만족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제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었어요. 소비자들은 기꺼이 15%에서 20% 더 비싼 가격을 지불했죠. 품질과 신뢰가 가격보다 중요해진 겁니다. 작년에는 김진수 대표의 회사가 오하이오에 미국 지사를 설립했어요. 100명 규모의 조립 공장을 세웠죠. 개소식에서 김 대표와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 2년 전만 해도 파산 직전이었던 저와 중국에 밀려 힘들어하던 그가 이렇게 함께 성공을 일구다니. 미국 전역에서 한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관세 폭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분야에서요. 한국 기업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여 개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했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최근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로 만들어 MBA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거였어요. 위기를 기회로 미중 무역 전쟁 속 새로운 파트너십의 발견이라는 제목이었죠. 당신의 사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교과서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하버드 교수의 말에 머쓱해졌어요.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인데 그게 교과서에 실린다니. 지난주에는 김진수 대표와 함께 미국 상공회의소 연례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었어요. 1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부품 조달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결정체였어요.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 기반합니다. 한국 파트너들은 그 신뢰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김 대표는 옆에서 겸손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지금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두 가지 물건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관세 폭탄 발표 당일의 신문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방문 때 김진수 대표가 선물한 작은 금속 공예품이에요. 위기의 순간과 그것을 극복하게 해준 인연의 상징이죠. 매일 아침 이 두 물건을 보며 생각합니다.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품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MBC와 인터뷰가 있었어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밀러 씨, 중국산 부품에서 한국산으로 전환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한국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대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싸서 쓰던 중국산이 아닌 믿어서 선택한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어는 이제 단순한 원산지 표시가 아닌 품질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